2025년 1월 19일 오후 9시 14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MPM은 BOJ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여준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임금 인상의 내용들이 자주 나왔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본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 때문에 말이 많아가지고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엔화 가치값을 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좌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물가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인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번에 있을 BOJ의 금리 인상은 아마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펀드하고 운용사 쪽이 요번에 이제 국내 증시 상방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을까 한번 개인적인 좀 의견을 제시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꽤 매력적인 증시가 되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EM 펀드에서 대만 쪽 하향 의견하고 한국 쪽의 한국하고 중국의 이제 3번스의 우상향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진짜 한번 공격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멤버십 한 주간 관심 종목하고요 한 주간 일정 공유 드렸습니다. 꽤 의미 있는 일정들 공유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 공유했었던 관심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최고치는 26%까지 올라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크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틱톡 미국에서 자체 앱 중지 관련 청담 글로벌 공구물 레뷰 만용자 FSN 틱톡 쪽에서 미국 서비스를 자체 중지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접속을 해보는 거는 제가 실제로 이거 영상을 만들면서 테스트를 했는데 들어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접속을 하게 된다면 검은색 바탕화면에서 이제 알림창이 접속할 때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문구가 뜬다고 하는데요. 애플 앱 스토어에서 틱톡 앱은 좀 사라졌고요. 미국 내에서 사용자는 대략적으로 1억 7천만 명으로 집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샤오홍수가 다시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틱톡 얘기가 굉장히 좀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한 번은 좀 반짝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 최대 규모 투자한다 관련주 H 현대일렉트릭, J일렉트릭 등등등 변압기 관련주들이요. 저번 이제 금요일 영상에서 제가 이제 LS 관련으로 내용을 전달을 드렸었는데 아마 참고를 하셨다면 아마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용에서 LCD 현대일렉은 이제 변압기 공장을 증설했다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중공업 쪽에서 이제 분사한 다음에 최대 규모의 LS 내용이 이제 분사 이후에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LS 내용이 사실 엄청났던 거긴 해서 다각적인 이제 종목들을 좀 오히려 체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변압은 말씀드렸지만 현재 호황의 스타팅 시점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특사 가자지구 방문 관련주 전진건설 로봇 대동 현대해보댐 SG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휴무 협정이 아마 3시간 이상 늦게 발효가 되었는데요.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제 중동 특사가 가자지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죠. 또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이후에 있을 이벤트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의 중재권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이미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포커싱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냐 안 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족쇄능과 관련주 G2파 우진엔텍 등등등 AI 확대의 원전은 가장 필수적인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과거부터 국내 원전이 수주할 때마다 태클이 들어왔었던
곳이기도 하죠. 근데 이번 보도자료에서는 한미 양측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가 높은 게, 아마 요번 달이었죠, 그죠? MOU 이후에 상호협정이 마무리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미 원전이 강해지게 된다면 이후에 있을 프랑스와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중국도 있죠. 원전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유럽 국가의 컨택트,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4파전이 아니라 3파전으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는 동맹은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들로 볼 수 있죠. 이거는 이후 밸류를 따진다면은 값어치가 굉장히 상당한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후에 아주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중국 쪽 자율주행 기업 한국적으로 가입 추진한다. 관련 SOSL, 슈어소프트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국 쪽에서 자율주행 산업은 미국과 비교해도 사실 능력치로만 본다면은 비등할 수도 있습니다. 포니 AI가 이제 요번에 이제 협회에서 가입 신청서를 한국 쪽으로 이제 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포니는 아시다시피 이제 합작법인 포니링크를 이제 국내에서도 세우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국내 활동의 제재는 그렇게 크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임시 운행을 취득을 하고요. 시범 운행지구에서 운행을 아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행지구라고 한다면 서울하고 성남 쪽이죠. 그래서 그쪽 계통으로 자율주행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자, 그다음에 트럼프 조선의 비중을 높였다. 관련 삼성전자, 하나오션 등등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중의 군비 경쟁에서 한국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 국면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을 아주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 일수가 증가가 된다면 이제 4분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개선세 효과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 공부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 제시를 좀 해본다면은 조선 아이들이 요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좀 제시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나 수주 발주 내용들이나 지표 그래프들, 그다음 BDI들의 흐름들만 보더라도 아주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내 해외 로봇 등장 이제부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메스 로보티즈 등등등. 삼성전자는 향후 먹거리 사업으로 로봇을 점쳤고요. 그에 따라서 로봇 추진단이 생겼죠. 레인보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고요. 레인보우를 제대로 인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은 아주 높은 곳까지 발전이 되고 있고, 테슬라다운 휴머노이드의 발전은 가히 놀라울 정도인데, AI 산업이 크게 발전되면서 아마 같은 형성의 비례 측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한쪽이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권주자들의 팽팽한 신경전 관련주 대형 김문수, 김동연, 우현식, 홍준표. 현재 윤 대통령이 첫 구속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적합도 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야권 지지율들이 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리서칭에 따라서 변화가 좀 살짝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ARS라서 아직은 의미를 좀 크게 좀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인물들의 주목도는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의견 좀 제시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반도체법의 운명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PSK홀딩스, DI 등등등. 이제 국내 반도체들은 이제 미국 현지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죠? 아시겠지만 다만 26년부터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들은
줄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입장 변화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냐 안 되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뭐냐면요. 보조금은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눈에 가시로 남느냐, 아니면 옆에 붙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보조금 지급이 되냐, 안 되냐의, 결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부 자국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는 쪽을 수정할 경우에 한국 반도체는 사실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오픈시킨다면요. 업사이드를 높인다면. 다만 우리나라 기술력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도와주긴 있었어요. 자체 개발을 과연 못하고 있었던 미국이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업들의 컨택이 있었던 그 부분인데 이제 자체로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 무역 이야기 관련 비보존 제약과 경보 제약. 트럼프는 이번에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틱톡 얘기하고 그다음에 펜타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현재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이제 보여지긴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달라질 수는 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역시나 펜타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적어놓지를 않았는데 트럼프 취임식에 참여하는 인물 일단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정용진 뭐를 기준으로 등등등 인물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듯함. 이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저번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안 써도 되죠. 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